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 부가치세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간이과세자이면서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업종 기준, 두 번째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 기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업종 기준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과 같이 법에서 열거한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같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유통하는 도매업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급 대가 기준인데요.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인 2020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 종류 그리고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을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업종 기준과 공급 대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세 번째 지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못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낼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치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가치세 부담률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의 경우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10%의 부가치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반면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의 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0년 7월 1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A씨의 경우 매출액이 4,600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 2021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 8천만 원이 실제 연간 매출액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연환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2020년 7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매출액이 4,500만 원이신 분인 경우는 2020년에 연환산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사업연도 월수인 6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9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2020년 연환산 매출액은 9천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도 신규 사업자분들은 공급대가를 연환산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도매업과 소매업을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매업은 업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 사업장이 일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수출과 해외 구매 대행을 병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온라인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니까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온라인 수출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설명에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자 김씨가 서비스업 A 사업장과 소매업 B 사업장 두 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A 사업장과 B 사업장 각각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둘 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간이과세자를 따질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를 판단할 때 두 개의 사업장을 합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서비스 사업장과 소매업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매출을 합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둘 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요. 2020년 부가세 신고 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네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4,8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니다. 정답은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인 경우 4,800만 원을 초과하는 1,200만 원에 대해서만 1%인 1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전체 공급 대가 6천만 원의 1%인 60만 원을 내는 게 맞는지를 묻는 건데요. 4,8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급 대가인 6천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업자 한 명이 사업장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두 개를 한 거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액 4,800만 원은 사업장별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는데 A 사업장은 4,800만 원이 넘는데 B 사업장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4,800만 원이 넘는 A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B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세법 규정이나 해석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센터에 있는 인터넷 상담 내용을 찾아보니 2개에서 3개 정도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상담 내용에 따르면 이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은 사람별이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는 B 사업장이 4,8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법 규정이나 해석에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세무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해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아마도 한두 개 정도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